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제 용어 중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자, 출발합니다. 탄소 배출권은 현대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탄소 배출권의 역사적 배경, 경제적 중요성, 그리고 실제 사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흥미를 갖고 들을 수 있도록 흥미로운 요소들도 함께 담아보겠습니다. 탄소 배출권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경제적 메커니즘으로 1997년 교토의정서에서 처음으로 국제적인 제도로 도입되었습니다. 교토의정서는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최초의 국제 협약으로 각국의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메커니즘을 제안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배출권 거래 제도입니다. 배출권 거래 제도는 기본적으로 국가나 기업이 정해진 배출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부분만큼의 배출권을 다른 국가나 기업으로부터 구매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시스템은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해 온실가스 배출을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줄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기술을 개선하거나 생산 방식을 바꾸는 것보다 배출권을 구매하는 것이 더 저렴하다면 배출권을 구매할 것입니다. 반대로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면 기업은 배출량을 줄이게 됩니다. 배출권 거래 제도의 도입 초기에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배출권의 가격 변동성과 초기 시장의 비효율성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은 2005년 ETS를 도입했는데 초기 몇 년간 배출권의 공급 과잉으로 인해 가격이 급격히 떨어져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유럽연합은 공급을 조절하고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배출권 거래 제도를 다양한 시각에서 연구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2007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엘리너 오스트롬은 배출권 거래 제도가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모니터링과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배출권 거래 제도가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가 배출량 데이터를 정확하게 보고하고 이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때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배출권 거래 제도를 도입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베이징은 2013년 배출권 거래제를 시범 도입한 후 2017년에는 전국적으로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상당한 배출량 감축을 이루어냈습니다. 배출권 거래제도의 또 다른 흥미로운 사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입니다. 캘리포니아는 2012년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했고 이를 통해 상당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달성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배출권 거래 제도는 특히 다른 주나 국가와 협력하여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더 큰 범위의 배출량 감축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배출권 거래 제도는 많은 경제적 이슈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중 하나는 탄소 누출 문제입니다. 탄소 누출이란 엄격한 배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기업이 생산시설을 규제가 느슨한 다른 국가로 이전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실제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못하고 단지 배출 위치만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나라들은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을 도입하거나 국제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출권 거래 제도가 우리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사용하는 전기의 가격이 배출권 거래 제도로 인해 오를 수 있습니다. 전력회사가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이 비용이 전기요금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모두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는 현대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 세계가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배출권 거래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 사례들을 통해 배울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이 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고 어떤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배출권 거래 제도의 역사와 초기 도입 과정, 그리고 몇 가지 실질적인 사례를 다루었는데요.
이제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경제적, 사회적 영향과 흥미로운 예시들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배출권 거래 제도는 단순히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기업들은 배출권 거래 제도를 통해 비용 효율적으로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이는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생산 공정 개선을 촉진하게 되죠.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재생 가능 에너지를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배출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례로는 스웨덴의 에릭손을 들 수 있습니다. 에릭손은 배출권 거래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자체 배출량을 줄이고 그 과정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에릭손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자사의 모든 공장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공장으로 전환하였고 재생 가능 에너지를 사용하여 배출량을 크게 줄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에릭손은 유럽연합의 배출권 거래 제도에서 상당한 혜택을 누렸으며 이는 기업의 경제적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호주의 BHP 빌리톤을 들 수 있습니다. BHP 빌리톤은 세계 최대의 광산업체 중 하나로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그러나 배출권 거래 제도를 도입한 이후 BHP 빌리톤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결과 BHP 빌리톤은 배출량을 크게 줄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습니다. 특히 BHP 빌리톤은 배출권을 거래하여 추가 수익을 창출하기도 했습니다. 배출권 거래 제도가 경제에 미치는 또 다른 중요한 영향은 바로 일자리 창출입니다. 배출권 거래 제도를 통해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면서 이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났습니다. 예를 들어 배출권 거래와 관련된 금융 서비스, 환경 컨설팅, 에너지 효율 기술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이는 배출권 거래 제도가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배출권 거래 제도에는 몇 가지 문제점도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는 배출권 가격의 변동성입니다. 배출권 가격은 시장 상황에 따라 크게 변동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어려움을 겪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배출권 가격이 급락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배출권 거래 제도의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배출권 시장이 안정되면서 이러한 문제는 점차 해결되고 있습니다. 또한 배출권 거래 제도는 일부 국가에서만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배출권 거래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모니터링과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들이 배출권 거래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배출권 거래 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배출권 거래 제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특히 기술의 발전과 함께 배출권 거래 제도는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배출권 거래 시스템이 도입되면 거래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배출권 거래 제도의 범위가 확대될 것이며 이를 통해 더 많은 국가들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배출권 거래 제도는 환경 보호와 경제적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메커니즘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으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통해 배출권 거래 제도에 대해 흥미를 갖고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